2021년 8월 6일 내 삼촌의 새 통소 시작합니다. 우선 경제, IT를 통해 세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경력직들의 이력서는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15년 일했는데 불과 4년 차인 지원자의 이력서에는 회사 이름 4개가 적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일의 끈기가 없나 요즘 젊은 친구들을 MZ세대라고 부르던데 누군가는 ZM 자주 무브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주어를 요즘 젊은 친구들로 바꿔봅시다. 꼰대 아저씨들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을 들으면 억울합니다. 책임감도 참을성도 없다는 평가는 오해를 넘어선 편견입니다. 더 나아가 자주 이직하면 진짜 안 되는 거 맞아? 라는 의문도 듭니다. 직장을 10수번 옮기면서도 성공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도대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왜 자주 이직할까요? 더 나아가 자주 이직하면 커리어 꼬인다는 조언은 정말 맞는 말일까요? 일단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갑시다. 이직을 자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직, 인턴이 아니면 취직이 힘드니 그런 것입니다. 졸업하고 계약직 몇 번 하다 보면 2년 정도의 기간의 회사를 두세 번 옮기게 됩니다. 이력서에 그 기간을 비워놓으면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한 소리 듣습니다. 적어놓으면 자주 이직한다고 한 소리 듣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과거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의 대기업에 바로 입사할 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요즘엔 인턴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훌륭한 인재를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력서의 회사 숫자만 보고 편견을 갖기보단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을 파악하는데 집중해 보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세상이 변하니 사람을 평가하는 관점도 바꿔야 할 듯합니다. 역지사지의 관점. 두 번째, 오늘은 까르띠에, 내일은 롤렉스 손목시계 한번 차볼까? 직장인 박모 29씨는 최근 애플워치를 꾸미는 재미에 빠졌다고 합니다. 페이스 배경화면뿐 아니라 스트랩 시계줄을 바꿔가며 매번 새로운 명품 시계를 만든다는군요. 롤렉스, 카르띠에, 에르메스, 샤넬, 구찌, 파텍 필립, 카시오 등 없는 브랜드가 없을 정도. 가장 선호하는 조합은 롤렉스의 주빌레 스타일로 클래식한 정장 차림에 잘 어울린다. 캐주얼 차림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을 때는 카시오의 전자시계 스타일이 활용 점정이 된다고 한다는데요. 박 씨는 날마다 옷차림에 맞춰 수십 가지 시계를 바꿔 착용하는 기분이라며 공상과학 SF 영화처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시계로 변하는 게 재미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일종의 패션 아이템이 되면서 MZ세대 밀레니얼 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직접 시계를 맞춤형으로 제작 커스터마이징하는 애플워치 꾸미기가 유행이다. 배경화면과 줄, 테두리 케이스를 취향대로 디자인해 나만의 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클라콜로즈와 같은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서 공유되는 파일을 앱에 적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롤렉스와 같은 전형적인 명품 시계 디자인뿐 아니라 카시오, 세이코 등 전자시계 인터페이스를 응용한 디자인도 인기랍니다. 명품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또 재테크에도 눈이 밝은 MZ세대의 취향을 잘 공략한 서비스로 보입니다. 앞으로 소비의 주체가 될 이 세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MZ세대에 관한 이야기 2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세계를 통해 본 소식입니다. 델타 변이 중국 서도 확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무관중. 국제올림픽위원회 측이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무관중으로 치러질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두비 IOC 올림픽 대회 수석 국장은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에서 유행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본 뒤 관중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관중 가능성까지 열어둔 발언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관중이 필요하다고 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후안 안토니아 사마란치 주니어 IOC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엔 국제 커뮤니티가 모여야 성공할 수 있다며 우리는 모두 성공적인 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해 열린 마음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6개월 앞두고 델타 변이가 확산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사실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선언했던 중국에선 최근 신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에만 6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와 별도로 집계되는 무증상 감염자는 32명입니다. 전날 71명의 확진자가 새로 보고돼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인구수에 비하면 믿겨지지 않는 수치군요. 다음, 일본 정부, 독도는 일본 땅 또 없지.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 중단 요구. 한국 정부가 독도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는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을 내일부터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오늘 오후 김용길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통화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한국의 이번 대응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내일부터 운영할 예정인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은 동도와 서도 등 독도가 매일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이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독도 방문 전 미리 기상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독도 역사 관련 과학 정보를 포함해 독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마지막으로 사회 소식을 통해 알게 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악용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뺏가는 스미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접종증명서를 발송했다거나 재난지원금 대상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URL 주소가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8로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전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가 6일 발표 예정이지만 연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중심지인 수도권에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은 데다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급격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높아만 가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역 규정 준수뿐일 듯합니다. 세 번째 소식은 2020 도쿄올림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아파트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정 커뮤니티에는 이미 수십억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까지 주택 관련 혜택을 받는다니 황당하다 등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위해 흘린 땀방울은 인정받아야 하지만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공급 대상자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포함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새, 통소 마칩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브로우커리